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고흥 온대리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30여 개 정도 발견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흥에서 생산한 분청사기가 정말 많았다는 건데 네네. 이 지역에서 분청사기가 정말 많이 생산됐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그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 남해 바다하고 인접이 된 이런 남쪽 끝에 있고 네. 또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후에 속해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도자기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흙이 좋으냐 아니면은 또 풍부한 땔감이 있느냐 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들을 잘 판매할 수 있느냐 판로가 있느냐 그래서 운송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이군요. 정말 네, 그 네. 이유가. 그러면 따뜻한 기후에서 이런 내가 흙으로 만들어서 또 이거를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을 갖춘 이런 지역이 사실 고흥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짧게 한 200년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단히 한 30여 개 이상의 가마터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최첨단 산업기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산업기지가 현대로 보자면 네, 현대로 그런 보자면. 곳이 이제 고흥이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저도 이곳에 오면서 그 600년 전에 도자기를 굽던 가마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설렜거든요. 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오늘 볼 수 있나요? 네. 실제 가마터는 발굴할 때 이렇게 발굴을 하고 덮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그거를 재현해 놓은 가마터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곳이 고흥 온대리 가마터를 발굴해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네, 네. 꽤 실감이 납니다. 온대리 가마터는 네. 한 30개 정도 있고 그중에서 8개가 발굴조사 됐습니다. 발굴조사는 현장의 산 옆에, 산 위에,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박물관 전시실에 이렇게 실물 모형 그대로 저희가 14호 가마를 그대로 네.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일반인들이 와서 보시기에 가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불을 지폈는지 또 도자기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쉽게 볼 수 있게끔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네. 의동 씨, 저는 생각보다 가마터가 이렇게 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네. 놀랐어요. 약간 정사각형이나 뭐 원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서 그럼 화구가 어딘가요? 중간쯤에 있나요? 보시면 네. 이 봉통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지 봉통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이 그 불이 들어가는 입구, 봉통부가 화구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장작이 재현되어 있는 곳이 네. 소나무 장작을 떼서 네. 불의 온도를 높여서 가마에 도자기가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명칭을 여기 입구는 봉통부,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도자기가 익어가는 번조, 그리고 네. 마지막은 연소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크게 보면 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아래에서 불을 떼고 네. 나중에는 이 옆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입구 벽에 보시면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에서 도자기를 적재하고 사람들이 들어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네. 혹시 여기 옆에 있는 이 배수로는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아니 진짜 배수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불이 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텐트 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름에 텐트를 칠 때 네.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서 옆에 도랑을 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비가 오거나 또 그 어떤 급변한 상황이 있을 때 이 가마를 보호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파놓고 그러니까 배수로는 가마를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하긴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네. 불을 꺼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방지하고요. 네네. 오. 배수로 옆에는 또 이렇게 보시면 네. 폐기장이라고 있지 폐기장. 않습니까? 네. 음. 그래서 폐기하는 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쓸데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도자기들은 버리는 곳이죠. 버리는 곳인데 이 버리는 곳이 버리는 양이 네. 처음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폐기장에 쌓여지는 이 도자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폐기장에서 나온 도자기들이 저 지금 벽에 보시는 이 아름다운 도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버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서 네. 벽에 이렇게 아트월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도공들이 우리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흔적이 이 도자기 파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운대리에 피어난 연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유물이 운대리에서 발굴된 건가 봅니다. 네, 네. 네. 제가 특별히 이 유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특별히요? 네. 글쎄요. 혹시 이 유물의 가치, 뭐 가격이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여기 딱 떨어져 있는 게. 가격에 앞서 네. 이 유물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네. 뭐 얼룩도 있고, 네네. 뭐 안에 뭐 알맹이 같은 것도 들어 있는데.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기 읽어보실래요, 의동 씨? 이름을? 덤벙문이 되죠. 밑에 분청사기, 덤벙문 발이가 돼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이 박물관에서 느낀 게 네. 이런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이 이름이 되게 단순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이름을 조금 더 멋지게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너무 단순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럴싸한 이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번 지어보실래요? 그럴싸하게. 어, 그렇죠. 이 분청사기는 그 말씀드렸듯이 덤벙문, 백토물에 덤벙 덤벙? 담갔다가 네. 꺼낸 어. 이런 분청사기라고 해서 네. 분청사기 덤벙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였고 아. 사실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는 분청사기인지 백자인지 청자인지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 저희가 이름을 붙일 때. 앞에 들어가는군요. 가장 앞에. 그래서 분청사기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네. 덤벙문인지 아니면 인화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철화문인지 이런 문양에 따라서 그 다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덤벙문까지 왔고 네. 그다음 마지막은 이게 사실 어떤 용도냐 예를 들어서 접시냐 아니면 사발이냐 아니면 병이냐 이렇게 이 용도에 따라서 분청사기 덤벙문 대접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이름보다는 분청사기인지 네. 어떤 기종인지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담아서 이 분청사기 이름이 이렇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물 이름을 짓는 법칙이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근사한 이름을 고집할 게 아니었네요. 네. 딱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나오는데 네네. 이걸 자세히 보면 안에 갈색 무늬, 네네. 뭐 얼룩 같은 게 불규칙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렸다기보다는 뭐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이 뭐 일부러 만든 무늬인 건가요? 무늬라기보다는 네. 아마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도자기를 구웠을 때 아마 저 무늬가 없었으면, 저게 없었으면 아마도 여기에 없지 않았을까. 불량이구나. 약간의 조금 하자일 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 이 도자기가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그리고 덤벙의 기법들이 잘 들어가 있지만 맞아요. 형태는 굉장히 굉장히 막 부드럽고 색감도 유연하고 예. 그렇지만 저 안에 있는 저 그 도자기를 소성할 때 유약이 살짝 덜 녹은 아. 그런
글쎄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얼룩이 맞았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여기 네. 앞에 안에 보면 이물질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아, 갈색 알갱이 같은 것들이 그렇죠. 예. 뿌려져 있네요. 네네. 뿌려져 있다기보다는 어. 저희가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에서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마에 불을 떼고 이 음. 불을 떼면서 그 재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 재가 날리거나 흙이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그 안에 엉겨 붙는 네. 도자기를 소성하다가 네. 굽다가 이게 이제 엉겨 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는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폐기장 쪽에 없고 여기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 분청사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또 덤벙의 기법이랄지 덤벙의 문양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립장 안에 이렇게 아.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 유물들이 전부 운대리에서 발굴 조사된 도편이고 또 도자기 종류들입니다. 어떤 게 가장 눈에 가시나요? 저는 여기 있는 네. 아이스크림 무늬 같은 게 그려져 네. 있는 병이요. 네네네. 네. 저 병은 온대리 7호에서 나왔던 분청사기인데 바탕을 만들고 나서 네. 분을 칠했는데 그 분칠하는 기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할 기법의 분청사기죠. 아. 그래서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네. 분청사기, 귀활문,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게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 문양처럼 보이죠? 아이스크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날개 네.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날개. 하죠. 아 맞아요. 그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천사 날개 모양.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다는데 보통 저희는 화연문, 불꽃 모양 이런 그 문이어서 저희는 이제 분청사기, 화연문, 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장식한 거예요? 저걸 만들어서 네. 저 모양을 그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귀알로 붓을 이렇게 칠하는 그런 아. 분청사기인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네. 초벌하고 재벌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 분청사기가 굉장히 저희 그 박물관에서는 네. 아름다운 분청사기 중에 하나하고 대표격이어서 네. 저걸 응용해서 저희가 문화 상품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제 안목이 괜찮았던 거네요. 그러네요. 의동 씨는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저는 여기 앞에 손잡이 있는 게 좀 네. 눈이 아. 가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또 잘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손잡이 맞아요? 그렇죠. 손잡이인데 네. 지금 발굴 조사에서 깨졌기 때문에 손잡이가 원래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양쪽에? 양쪽에 2개 있는데 이 2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에 지금 귀가 있다 그래서 양이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이잔. 양이. 오. 그러니까 양쪽에 귀가 있는 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이자면 분청사기 덤벙문 양이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마터가 발견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분청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고흥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고흥은 그 분청사기 중에서도 귀활과 덤벙 기법, 그래서 귀활 기법과 덤벙 기법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된 그 중에서도 덤벙 기법의 분청사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산된 생산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흥을 많이 찾고 또 관심 있게 보고
뭐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네. 또 뭐 유럽, 덴마크, 일본, 중국인들까지 분청 사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왠지 모르게 많이 뿌듯해지는데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분청 사기가 국보로 대우받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의 다이쿠치라고 하는 그 곳에서 보관 중인 이도다완이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네. 도자기는 금방 말씀드린 덤벙 기법의 분청 사기이고 그분들이 말하기는 고려다완 또는 그 김해사발, 도선 막사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청 사기를 국보로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또는 그 관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어떤 차문화 또 분청 사기 중에 덤벙 기법의 분청 사기가 그 사람들 말하기는 차의 깊이나 또는 그 차의 정신 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기에 가장 좋은 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즐기는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이런 국보로까지 대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보로 딱 이렇게 지정이 확실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예. 국보 26호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유물을 국보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정말 자긍심이 더 생기고요. 또 일본인들이 이 유물을 더 소중하게까지 여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더 분발해야겠다. 더 분청 사기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일본인들이 예전부터 그 옛날부터 한국의 도자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또한 일본이 도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썰도 있고요. 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작게는 몇백 명 또는 많게는 몇천 명까지도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그 후쿠오카에 가보면 이삼평이라는 분이 굉장히 도자 신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지금 아리타 일본 후쿠오카의 아리타 지역에서 아리타 도자기를 만들었던 일본 도자의 역사가 되었던 이런 분이 거기에 지금 현재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그 도자기의 시초가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그러니까 조선의 사기장들이었다. 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사기장들을 앞세워서 도자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18세기에는 유럽에까지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유럽에까지 수출하는 그래서 굉장히 일본 도자를 발전시켰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16세기에 전파해준 사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인들이 도자기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국에서 도예를 전공한 제 후배가 독일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 배울 수 있는 건 많겠지만 꼭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도예 공예를 굳이 독일까지 가서 배워야 하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배우러 독일에 간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예. 도자기의 기술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독일에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청사기를 전승해오고 있는 젊은 작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이 작업실이 분청문화박물관 옆에 있는 작업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입구에 들어오시면 한옥이 두 동이 있는데 이 한옥이 분청사기 창조 공방입니다. 창조 공방에서 지금 현재 분청사기 작가들이 2명이 상주하면서
분청사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이 흙과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고흥에 있는 것들로 과거에 500년 전, 600년 전에 분청사기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또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청이란 거는 이제 작업 과정은 사실 다른 도자기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롭고 내가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여서 선택하게 됐어요. 문양이라든가 그런 이제 조금 독특한 색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작가들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고흥에 있는 그 흙으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고 네. 이 만든 작품들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또 이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과의 그 세미나랄지 그 간담회 또는 이런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젊은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빛만큼은 또 장인 느낌이 벌써 나고요. 네, 요즘 시대의 또 정신을 저 분청사기에 담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대가 아마, 됩니다. 아마 네. 이 시대의 정신을 담아서 네. 한 500년 또 후에 가면 음. 당시에는 또 이랬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관객이나 관람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고흥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분청사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도자기 중에서도 분청사기는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의 미감과 닮아 있다. 그리고 그 분청사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세련되고 또 자연스럽고 현대 우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러한 분청사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켜보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만이 이러한 분청사기에 담긴 정신과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만 우리의 우수한 도자기로 떠올리기 쉬웠던 그런 편견을 아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분청사기의 시대를 네. 앞서간 질감과 뭐 표현법, 무장 같은 게 놀랍게도 현대 미술의 미니멀리즘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자기장의 자존심과 예술 정신 네, 네. 이런 건 저도 모형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배워야 할 게 되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자기 복원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전해봐야죠. 네. 수백 년을 이어온 도예의 결정체, 이 도자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또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재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바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신경숙 학예연구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